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차 검색, 시퀀셜 서치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순차 검색 알고리즘부터 보겠습니다. 순차 검색은 제공되는 소스 중에서 서치라는 프로젝트 안에 여기 있죠. array seqmap.header,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풀 소스를 볼 수 있고요. 이번 절에서 순차 검색 알고리즘과 골격 그리고 그것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차 검색 알고리즘. 순차 검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일 간단한 겁니다. 그냥 무순서로 저장된 자료 집합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키를 처음부터 차례로 비교해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무순서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를 전혀 조직화하지 않는다. 어떤 찾기 쉽게 만든 어떤 구조를 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가공이 되지 않은 자료 집합이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해보는 방법이 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행히 빨리 찾으면 빠르겠지만 이게 제일 뒤에 찾아져서 찾아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이 안 좋은 그런 검색이 되겠죠. 그러나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적은 자료 집합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순차 검색의 방법을 알아보면요, 알고리즘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검색 알고리즘은 삽입과 검색과 제거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살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순차 검색 삽입은 어떻게 하느냐? 무순서로 그냥 아무 순서 없이 배열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 집합, 만약 어레이라고 하면요, 배열이라면 이 자료 집합에 제일 위에 새로운 자료를 딱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조작은 필요 없습니다. 검색은요, 이 자료 집합의 처음부터 끝까지 키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죠. 제거는요, 자료 집합에서 키를 찾아서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고 뒷부분을 앞으로 당긴다. 만약에 이쯤에 키를 찾았다면 이것을 삭제해야 되죠. 근데 배열에서 이 중간에 비어있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앞으로 당겨야겠죠. 이 뒷부분을요. 이렇게 앞으로 당긴다. 이 당기기 때문에 메모리 이동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한 순차 검색 알고리즘과 구현을 뒷페이지부터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열을 이용한 순차 검색은 자료를 배열에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색하는 방법은 순차 검색을 하겠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요, array seqmap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array seqmap. 여기 쉽죠? 배열로 순차 검색하는 맵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클래스 맵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으로 아까 클래스 맵을 만든 이유가 그런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array seqmap도 그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보면 틀린 점만 보면요, 자료부터 먼저 볼까요? 자료를 배열에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입형의 m&p array라는 포인트를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new를 통해서요, new 명령을 통해서 배열을 만들겠죠. 어떤 그리고 array 사이즈를 저장해 놔야겠죠. C++에서는 메모리 공간 할당했을 때 이것에 대한 크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array 사이즈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배열이 이만큼 잡았다고 해서 이게 다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자료가 채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료가 채워진 부분의 크기를 m_n_le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underfind라고 해서 하나 만드는데, 이 underfind가 왜 있느냐, 여기 보면 find 함수도 있는데 왜 underfind가 있느냐 왜냐면 이
검색이라는 이 find 메소드가 상당히 중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거라는 것을 보면요. 제거라는 것을 보면 제거의 remove의 함수 인자가 키를 주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키와 같은 것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찾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검색도 찾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루틴이죠. 이 두 개는 같은 루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같은 루틴 부분을 find라고 underbar find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find first나 find next도 역시 키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메소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겠다. 소스의 간결함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find, underbar find라는 것을 만든다. 근데 이게 이제 virtual 펑션이네요. 왜 virtual을 썼을까요? 예, 그 이유는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올 때, 왜 virtual 썼는지 그 부분이 나올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tructure mapforce 부분을 보면 이 mapforce에는 찾고자 하는 키 정보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위치를 나타내는, 아까 찾은 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배열 같으면요, 어떤 키가 여기서 찾았다 그러면 이 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배열의 인덱스가 되겠죠. 0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있는 놈이냐 하는 인덱스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mapforce 데이터 탑이 long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굴격. 나머지는 뭐 생성자, 유틸리티 펑션들, 그리고 find, insert, remove, find first, find next, remove, add 이렇게 아까 클래스 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array 시퀀서 맵에 insert부터 보죠. 자료를 넣어야 검색을 하니까 먼저 insert부터 보도록 하죠. 아까 insert는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이렇게 기존의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순서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순서로 정렬되어 있죠. 이렇게 자료를 새로 추가할 때는 제일 뒤에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무순서니까 제일 뒤에다가 값만 딱 추가하면 되죠. 그리고 카운트를 딱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 구현을 보면 인서트 함수 구현을 보면 일단 실제 어레이 크기가 여기서 실제 어레이 크기가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자료를 추가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어레이 사이즈를 초과를 하느냐, 초과하면 실패, 펄스를 리턴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즉 넣어도 된다면요, m.p 어레이에 nlen에다가, 즉 nlen의 개수니까 실제 마지막 요소 다음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딱 넣고요. 지금 b를 딱 삽입했죠. 삽입하고 개수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삽입하고 개수를 증가시켰죠. 그리고 return true를 하면 삽입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array seq 맵의 삽입의 성능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find를 보죠. 아까 어떤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underbar find를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underbar find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여기서 t를 찾으라는 것인데, 아까 b를 삽입한 배열 모양입니다. 여기서 t를 찾으려면 처음부터 쭉 얘가 t냐, 얘가 t냐, 얘가 t냐, 네가 t냐 이렇게 물어서 얘가 t다 라고 찾을 때까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찾은 값을 리턴하면 되겠죠. 사실 t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줄렁줄렁 달려있는 어떤 다른 필드 값이 있겠죠. 지금 키만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 underbar find는 large find에도 사용되어야 되고, find first에도 사용되어야 되고, find next에도 사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remove에도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융통성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find 함수를 mapforce를 인자로 받는 이런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mapforce는 키와 아까 봤듯이 소스를 볼까요? 키와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underfind가 mapforce를 받는 것은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을 찾는데, 여기는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인덱스가 이 경우는 0부터 인덱스가 0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0부터 찾았다는 얘기인데, 만약 인덱스가
1, 2, 3. 3이었다면요. 이 3R부터 검색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언더바 파인드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일단 뭐 선결 조건으로 포스의 포스점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벗어나면 폴스를 리턴을 해버리고요. 벗어나지 않으면 바운드라는 플래그를 하나 둬서 폴스를 해놨다가 i를 포스점 인덱스부터 길이부터 잡을 때까지 증가시키면서 m과 p 어레이 i가 포스점 키하고 같으냐, 즉 아까 얘가 t냐 네가 t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비교를 해서 같은 것이 나오면 바운드를 true로 바꿔주고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이 중간에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빠져나오면요, 빠져나온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찾아서 빠져나온 경우와 못 찾아서 루프를 다 돌고 빠져나온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분은 바운드라는 변수를 보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찾았으면 포스 인덱스를 i로 해주고, 이것은 이제 다음 검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찾은 위치를 나타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포스 인덱스를 이게 값이 얼마입니까? 0, 1, 2, 3 세보면 뭐냐,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그러면 13의 값을 넣어주고 리턴 true를 하면 되죠. 위치를 찾아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폴스를 못 찾았으면, 즉 끝까지 다 돌았는데도 못 찾았으면 폴스를 리턴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언더바 파인드 함수는 어떤 값을 찾아서 그 밸류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찾은 값이 어디 있는지 포지션만 리턴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순차 검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find나 find first, find next 함수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find 함수는요, 언더바 파인드를 쓰기 위해서 이 언더바 파인드를 쓰고 있는데 포스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map 포스라는 것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포스 인덱스에 0, 즉 처음부터 찾아라를 주고 포스 키에 이 찾을 키 있죠. 인자로 찾을 키가 들어갔죠. 요거를 대입시켜주고 언더바 파인드를 하면 뭐 찾으면 아까 false를 리턴하고 찾으면 true를 리턴하죠. 그래서 이렇게 true를 넘어오면요, 이 포스점 인덱스에 어디에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p의 array에 포스점 인덱스를 줘서 value를 받아서 여기 1로 넘어가겠죠. value가 리턴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더바 find가 구현되기 때문에 find 함수는 상당히 쉽게 구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find first는 뭡니까? find first도 처음부터 찾는 것이죠. 그래서 find 함수와 구현은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find first는 map force가 인자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find 함수는 인자에 없고 내가 만들었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인자로 들어온 놈을 포스 인덱스 0을 주고 포스 키에 키값을 넣어줘서 세팅을 해준 다음에 언더 find를 호출해서 찾아서 값을 밸류를 리턴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게 find first고요. find next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map 포스를 받아서 이 포스를 받아서 이 포스를 주고 여기다 주고 넥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포스를 하나를 증가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찾은 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요거 다음부터 다시 또 그 다음 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포스점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키고 역시 언더바 파인드를 호출한 다음에 찾으면 그 포스점 인덱스를 밸류에 넣고 리턴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find first, find next, 그리고 find 함수가 언더바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현이 된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함수를 빼두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코딩이 편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훌륭한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퍼레이션이죠. array 시크맵의 remove 혹은 remove s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죠. 리무브라는 것도 리무브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키를 내가 삭제를 하려고 그런다면 처음부터 찾아서 A를 찾았으면 그놈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놈들을 앞으로 당겨야겠죠. 상당히 많이 당기게 되네요. 그래서 array 시크맵에서 삭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먼저 그 remove와 remove at 함수를 구현해 보면요,
remove s를 먼저 볼까요? remove s 뭐냐면 맵 포스로 당겨온 놈. 이 포스에는 인덱스 값이 있죠. 즉 이 인덱스에 있는 값을 삭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덱스가 0, 1, 2니까 지금 포스점 인덱스 2가 해서 들어왔다면 이 뒤에 놈들을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당기는 방법이 포스점 인덱스 더하기 1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i가 요거보다 작을 때까지 즉 여기까지 i array i 즉 이 값은 그 다음 i 값, 이 값, 그리고 루프를 돌면 이게 루프를 돌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요 값, 요 값은 요 값, 이렇게 정값을 당겨주면 복사를 계속 해주면 뒤에가 당겨지겠죠. 그리고 길이를 하나 감소하면 remove s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remove 함수는 어떻게 되냐? remove는 인자가 키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remove라는 것은 이 키를 주고 찾아서 remove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underbar find라는 함수 이용해서 찾아야겠죠. 일단 그래서 map poss를 만들어 두고 인덱스 0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키값 키값을 찾아라. 그래서 찾으면 true가 되면요. 여기 false면 return하고 그냥 true가 되면 이 포스 값에 지워야 될 인덱스가 담겨있기 때문에 remove s를 호출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호출돼서 뒤에 놈들을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remove 함수는 underbar find와 remove s를 합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array seq 맵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검색 알고리즘에서 분석의 대상은 역시 세 가지입니다. n개의 자료 집합이 있을 때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인셋, 그러니까 삽입의 성능, 그리고 검색의 성능, 그리고 제거의 성능 이 세 가지를 따져야 된다. 인서트와 find, remove에 대해서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rray seq 맵은 어떤 성능을 가지느냐? 일단 삽입은 어땠습니까? 삽입은 기준 자료에 뒤에 그냥 딱 넣으면 되죠. 뭐 자료 개수가 100개든 10,000개든 10만 개든 100만 개든 무조건 그냥 뒤에 하나만 딱 붙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성능은 상수 타임, 즉 O1이 됩니다. 자료 개수 n에 전혀 관계없는 O1이 된다는 얘기죠. n이 100개든 1000개든 뒤에 집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 시간은 변화가 없다. 그죠? 인서션, 즉 삽입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은요, n개의 자료에서 뭔가를 찾으려 그러면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 집합에 없는 데이터를 찾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 집합에 없는 데이터, 즉 여기에 3이라는 데이터가 없다. 요 안에는. 그렇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3이라는 데이터가 없다는 걸 알겠죠. 이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인데 물론 운 좋게 1이 제일 앞에 있는데 내가 1을 찾겠다라고 하면 바로 한 번의 검색으로 리턴이 되겠죠.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다 찾아야 뭐 없는 걸 알 수 있다든지 혹은 마지막에 찾는 값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걸 중간에 걸리면 중간에 이 반만큼만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find 함수의 이 순차 검색에서 find는 평균 성능이 2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빅 O 표기법을 하면 O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emove도요. remove는 아까 봤듯이 find와 remove라고 해서 find와 reorganization, 즉 재조직화. 이 array seq 웹에서는 재조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가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를 당기는 것이죠. 뒤에를 당기는 것이 reorganization인데요. 그래서 이 find, 즉 찾고 나서 그 부분을 remove s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find 비용과 reorganization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찾기 비용은 on이죠. 그죠? on입니다. 그리고 reorganization 비용은 뒤에 놈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만약에 제일 앞에 있게 당겨진다면 n-한 분을 당겨야 되죠. 그래서 얘도 역시 on이다. 그래서 on 더하기 on은 on이 되죠. 역시 1차 함수 두 개를 더한 것이니까요. 최악의 경우는 선두 데이터를 삭제할 때가 가장 최악의 경우죠. n-3분의 이동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array seq 분석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삽입은 O1, 즉 상수 타임, 그리고 검색은 ON, 선형적인 분포, 그리고 제거도 O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자체는 뭐 어떻게 못하더라도 어레이 시커에서 자료를 삭제할 때 좀 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꼭 중간 데이터를 삭제하면 뒤에 걸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 얘기를 가지고 레이지 딜리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삭제의 성능을 한번 높여보자 라는 것이 이번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레이지 딜리션, 우리말로 하면 아주 게으른, 레이지가 게으르다는 뜻이죠. 아주 게으른 삭제. 즉 삭제를 하고 땡기는 이런 부지런함을 뜨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하고 뭐 나중에 땡기지, 뭐 나중에 뭐 다른 값으로 채워지겠지, 어차피 순서는 관계없으니까요. 이렇게 좀 게으르게 삭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삭제를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키 값과,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키 값과 어떤 escape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 값이 분포가 양의 정수만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만 있을 수 있다. 저 0부터 예를 들어서 뭐 n까지의 값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수 타입이라고 보면요, -1 같은 값은 절대로 이 키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 -1을 escape 코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escape은 어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를, 그런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escape 코드로 -1을 사용하면 이렇게 키값과 escape 코드 간의 구분이 가능할 경우, 모든 경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키값의 렌즈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지 딜리션은요. 그래서 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리무브를 한 후에 메모리를 이동하지 않고 삭제가 되어 있다는 표시만을 딱 해두는 겁니다. 여기는 삭제되어 있으니까 검색 대상에 넣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키는 양의 정수만 있다면 escape 코드는 -1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삭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삭제를 이렇게 삭제를 해서 여기가 빈 것이다, 또 여기가 빈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삽입을 하려면 삽입을 또 뒤에다 또 할 것이냐, 이건 또 낭비죠. 실제 뭐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비어있는 곳이 덤성덤성 많다면 쓸데없이 메모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검색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요. 이것도 검색 안 할 수 있는데 -1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삽입을 여기다 하지 말고 제일 뒤에다 하지 말고 비어있는 놈, 삭제됐다고 되어 있는 요 놈에다가 넣자. 요게 이제 삽입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empty list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empty list라는 것은 비어있는 곳의 리스트입니다. 비어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리스트입니다. 한번 실제 운영을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료집합에 이렇게 5720439712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자료집합에는 0이거나 0보다 큰 수만 있을 수 있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escape 코드로 -1을 내가 사용하겠다. 즉 삭제되었다는 표시로 -1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를 삭제하라 라는 명령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9가 있네요. 그래서 이 9를 -1로 딱 마킹을 해놓죠. 그런데 empty list가 이쪽에 있는데요. empty list는 처음에 비어 있는데 9를 삭제하게 되면 이 9가 있었던 위치 있죠. 9가 있었던 위치가 0, 1, 2, 3, 4, 5, 6을 따지면 6이 되거든요. 여기서 비어 있는 곳이 6이 하나 있다라고 하나를 표시를 해놓는 것이죠. 7을 삭제하라 라고 하면 앞에 5, 7하고 여기 1이 비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를 표시하고 여기 비어있는 인덱스 있죠. 1번. 요 1번을 여기 empty list 뒤에다가 추가를 딱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을 삽입하라고 딱 들어오면 empty list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놈, 뭐 아무 놈이면 해도 됩니다. 6이나 1, 요 둘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앞을 거 뽑든 뒤를 뽑든, 혹은 여러 개 있으면 중간 걸 뽑든, 하여튼 아무나 뽑아서 이 뽑은 자리에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6을 뽑았다면요, 여기 6의 자리에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지 딜리션을 구현하면, 아까 그 어레이 시크법이 ON의 성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O1의 성능으로 삭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삭제하고 당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삭제 자체는 O1이 된다. 그러나 remove라는 것이 find 더하기 remove at이죠. 지금 O1이라고 한 것은 remove at의 성능입니다. remove at의 성능은 이렇게 줄어들지만 역시 find가 역시 ON이기 때문에 역시 아까 봤던 그런 의미에서 remove는 얘는 O1이 됐지만 그죠? 얘는 O1이 됐지만 얘는 ON이 돼서 결국 두 개를 더하면 결국 역시 마찬가지로 ON이 됩니다. 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지 딜리션을 통해서 삭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차 검색, 배열로 구현한 순차 검색 알고리즘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배열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죠.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